시작할게요. 본 방송은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미온느입니다. 헤르미온은 가만히 있는데 왜 엄마가 말을 하죠? 아우 헤르미온은 너무 앉아가지고 네. 자다가 재우기 실패하고 그냥 옆에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마이크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많이 컸어요. 우리 헤르미온은. 헤르미온은 이제 많이 커서 말도 하고요. 가만히 몸을 쉬질 제 않고요. 멱살도 잡고 제 멱살. 머리카락도 잡아 뜯고 박수도 치고요.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아 그래. 네. 엄마 맘마 하고요. 네. 밥 안 주면은 승질도 냅니다. 배 부를 때까지 맘마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상을 부러뜨릴 기세로 두들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도 녹음을 하고 싶나 봐요. 지금 헤드셋에 있는 줄을 먹고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선을 먹고 있어요. 말이 늘었어요. 네. 네. 중간중간에 헤르미온느가 자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섞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헤르미온느를 재우고 녹음하려고 한 1시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네. 오늘따라 거의 안 자네. 잠을 잘 수 없어서 지금 더덕님하고 제가 저희가 졸려요 지금. 지금 거의 이제 기다리다가 저희가 잠들 뻔했습니다. 자기 생겼어요. 아니 헤르미온느 재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데리고 나왔더니 두 분이 밖에서 눈이 자고 풀려 있더라고요. 있어요. 눈이 풀려 있고 지금 헤르미온 정작 자야 되는 헤르미온느는 지금 열심히 먹방 중입니다. 헤드셋 줄 먹방. 그래서 대신 장난감을 쥐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드셋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자. 하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방송은 천박사의 테마연구소인데 사실 사람들이 천박사의 테마연구소라고 끝까지 부르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다들 천박사 테마연구소네요. 천박사의가 아니라. 천박사 테마연구소. 테마연구소. 네. 근데 아무도 이거를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즉, 천박사라고 읽어요. 아, 하필 또 요즘 유행하고 있던 챌린저가 홍박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어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박사 테마연구소는 추석 기간에 맞춰가지고 개봉을 했고요. 그게 바로 9월 27일, 2023년 9월 27일에 개봉을 했고 몰랐는데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웹툰인가요? 근데 웹툰 빙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는데 아. 그 웹툰의 어떤 시리즈를 일부를 약간 갖고 와가지고 영화화를 한 것 같아요. 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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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웹툰은 사실 전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2014년에 연재했던 거더라고요. 되게 오래됐구나. 그리고 이 영화에서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 있죠. 강동원이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뭐 다들.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거고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첫 그 데뷔작이고 그 전에는 되게 많은 영화들의 그 연출, 조연출. 조연출 출신이셨어요. 우리가 알만한 영화로 얘기를 하자면은 해무 연출부였고 하이 괴물을 삼킨 아이 스크립터셨고 그리고 부산행 연출부셨고 기생충. 기생충에서 조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감독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조감독 와. 그리고 헤어질 결심 조감독. 그러니까 네, 그게 마지막 조감독 그 이력이 빵빵하신 분.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연출부에서 연출부 보통 이렇게 연출부 막내에서 시작해서 감독까지 가는 그 코스가 되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데뷔할 수 있는 코스거든요. 근데 그 코스를 밟으셨어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이 코스보다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코스는 이제 학생
시절에 아예 학생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단편 영화 같은 걸로 이제 이름을 알려가지고 네. 그런 걸로 이제 데뷔하는 코스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분이 밟으신 코스는 어찌 보면 좀 전통적인 코스를 밟으셨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 영화도 굉장히 그 전통적인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요?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CJ ENM 영화예요. 그래서 아. 헤어질 결심 뭐 그 영화들 있잖아요. 기생충. CJ ENM에서 배급했던 영화들이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관련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천박사 이 영화를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제일 먼저 본 평점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저 마법 천자문. 마법 천자문. 마법 천자문이라고 모르세요? 애니메이션이랑 그 원래 만화책인데 학습 만화. 유명한 게 몰라요. 있는데 아. 이제 마법 천자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주인공이 어떤 부적 있잖아요. 한자가 쓰여져 있는 부적을 들고 다니는데 그 부적에 이제 한자를 읽으면은 그게 이제 어떤 주문이 돼갖고. 주문이 돼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애들이 내용이거든요. 한문을 외우거든요. 네, 이 학습만을 통해서 한문을 가르치는 것. 그게 이제 학습 만화의 그건데 그래서 막 이 글자는 뭐지? 이 글자는 불화자야. 불화. 진짜? 불화 이렇게 쓰면은 그게 이제 그거를 주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재밌다. 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 그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인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더덕님 어떻게 알았어? 저는 저 때 읽었었으니까. 아 진짜? 이 세대예요. 완전 제 세대까지는 아닌데 여기 밑에부터. 네, 저희 밑에 동생들 한 5-6살 어린 동생들부터가 읽었고 그렇죠. 네, 저희 때가 학습 만화가 되게 유명한 게 많았어요. 그 학습 만화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그냥 어른들이 애들한테 보라고 하는 그런 권장. 학습 만화가 아니라 애들이 찾아서 보는 거예요. 재밌어서. 네, 저희 때는 뭐 그런 류의 그 시리즈들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 그것도 애니메이션 있어. 그게 이제 학습 소설 그리고 학습 만화가 있었어요. 정글에서 살아남기, 네, 무인도에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노빈손 시리즈가 있거든요. 로빈슨은 아니고 노빈손 시리즈라고 사람 해가지고 이름이구나. 주인공 이름이 노빈손이고 걔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살아남는 시리즈.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유명하지. 네, 그런 것들이 저희 때 유행했고 그 중에 이제 조금 뒷세대들이 봤던 학습 만화류가 바로 마법천자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제 네. 초등학교 때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아, 먼 나라 이웃 나라도 저도 봤었죠. 네. 그럼 그건 알아요? 아, 너무너무 무서워 이거 시리즈 아세요? 몰라요. 아, 그건 또 이제 그건 이제 학습 만화의 그 어떤 포맷인데 공포 만화였어요. 귀신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로 따지면 신비 아파트 같은. 그리고 우리 윗세대로 따지면 학교 괴담 같은. 학교 괴담. 네. 많이 그런 것들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를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마법천자문 같은 영화다. 유치하다 그러더라고 영화가. 네. 저는 영화 안 봤습니다 참고로. 저 봤고 박 실장님 봤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같이 보려고 했는데 둘 중 하나가 저랑 스칼리님 둘 중 하나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휴가 길어가지고 네, 이번에 번갈아서 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보면 그냥 강동원 잘생긴 얘기만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박 시장님이 보고 알아. 네. 강동원 잘생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는 다행이네. 와닿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나요? 저는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한 3일인가 뒤에 봤는데 시사회 갔잖아. 네, 제가 간 게 시사회가 아니고 정확히는 무대 인사가 들어가 있는 영화. 그러면 실물로 보셨나요? 당연하죠. 오. 저 사진도 찍었잖아요. 어떡해. 저 심지어 친구가 원래 강동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주변에. 그 걔는 옛날에 강동원 팬카페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강동원 오랜만에 영화 나오니까 무대 인사로 봐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티켓팅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티켓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이제 앞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자리 거의 한 3번째인가 4번째 자리에 갔는데 가까이서 봤네. 제일 좋네. 제 앞에 줄에 사람들은 다 이따만한 카메라 있잖아요. 대포 카메라. 그걸 들고 왔고 심지어 이제 강동원이 이제 이 영화를 좀 흥행시켜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하루에 무대 인사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영화 잘 재밌게 봐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지 알아요? 같이 강동원 갈 때 같이 가요. 영화 안 봐. 표를 그다음
그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다 예매를 싹 해놓고. 다 해놓고. 그러면 이동 경로가 똑같네 강동원. 그 사람들은 팬 같은 건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진도 팔고 그러겠죠. 팬들. 그런데 이제 아. 막 거의 막 팬카페나 뭐 그런 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수준이고 거기서도 조금 더 네임드. 이제 네임드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트위터에다가 그 사진 올리는데 너무 웃긴 게 저가 이제 그날 봤잖아요. 그러고 올라와 나서 있어?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가 그때 봤던 그 강동원인데 좀 더 그 사진 뚜렷한 사진 고화질로 딱 올라온 거 보니까 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가까이서 봤고 정말 정말 잘생겼다.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비율이 진짜 미쳤다. 저 갔을 때 무대 인사에 메인급 배우들 다 왔거든요. 강동원, 하준호 맞나요? 허준호. 하준호는 저희 팀 투수 이름. 어쨌든 허준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솜 배우 왔었고 또 그리고 그 할아버지 누구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그 할아버지 친구이면서 네. 이렇게 돌봐주는 그 북치는 아저씨 에. 누구죠? 그 그 배우. 밀수에 나왔던. 네. 그 아저씨 요새 엄청 많이 나오네. 맞아. 요즘에 그 아저씨가 무빙에도 나오시고. 그 아저씨가 약간 좀 요즘 좀 핫하신 그러신 것 것 같아. 같아요. 네. 핫하신 조연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나오셨고 무빙에서 경비 경비 아저씨요? 아저씨요. 네. 어쨌든 많은 배우들이 나왔어. 그 애기도 나왔어요. 그 여자의 애기. 근데 정말 어느 수준이면 그 여자의 애기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랑 강동 얼굴 똑같아. 사이즈가? 그 사이즈가. 성인 남자의 사이즈가 아니야. 근데 뭐 어깨는 이만해. 와 진짜 그런 다리 사람들이 이만해.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 하는구나. 그리고 다리가 너무 얇아. 약간 짝대기 같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막 그게 너무 막 꼴보기 싫지는 않은 게 왜냐면 약간 골격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친구랑 보면서 야 진짜 연예인은 다르다 야. 눈은 크고. 네. 눈은 대박 크고. 그래가지고 강동원은 여자친구 사귀더라도 진짜 강동원 못지않게 예뻐야 되겠다.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 걸어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 다 쳐다볼까 막 이런 얘기했어. 어쨌든 그래서 강동원을 그래서 연예인 걱정 잠깐 하셨네요. 연예인 그것도 강동원 걱정을. 아니 정확히는 강동원 와이프 걱정. 네, 와이프 걱정. 미래의 와이프분 걱정. 사실 원빈은 이나영이랑 결혼했으니까. 저 그래서 방금 원빈 생각했는데. 네, 둘 다는 이제 약간 비주얼적으로 합이 맞잖아요. 장동건도 그렇고. 네, 장동건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강동원은 진짜 누구랑 결혼하든 비율이 일단 좋아야 되겠다 싶었어. 안 그럼 그냥 100% 상대방이 더 얼굴 커 보일 스타일. 강동원이 거의 외모 원탑인 것 같아요. 이 남자 중에 한국 연예인 중에서 거의 원탑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중에.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근데 연예인들의 연예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원빈처럼. 맞아. 뭔가 강동원 잘생겼죠.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강동원은 약간 그 중간에 한번 큰 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동원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인성이나 그죠. 또 뭐 누가 있죠? 소지섭이나 잘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쫙 있는데 강동원은 약간 다른 레벨에 있는 느낌. 큰 넘사네 이제 고수. 네. 강동원. 뭐 제가 본 정우성. 우와 실제 사진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어요? 네. 근데 봐봐 애기랑 진짜 얼굴 사이즈가 똑같죠. 그러네요. 키는 2배인데. 아니 목 두께만 딱 목 두께랑 얼굴 두께랑 똑같네. 와, 씨. 대단합니다. 저희 헤르미온느 얼굴이 벌써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생후 9개월입니다. 생후 9개월.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 그리고 일단 그 나이에 비해서 되게 영하게 입고 왔는데 위화감이 없었다. 그게 좀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손 한번 잡았습니까? 손 못 잡았죠. 그 안 그래도 또 이벤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자리 좌석들 중에 아무거나 랜덤 뽑아가지고 그 뽑은 좌석 뭐 예를 들면 D열 17번 해가지고 뽑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강동원이랑 셀카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네, 두근두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자리는 안 불려졌어. 아쉽습니다. 제 옆자리 분까지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막상 그분들 이제 사진 찍는 걸 보니까 강동원이랑 너무 비율적으로 오징어가 됩니까? 상대적 그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옆에 안 쓰는 게 차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영화를 보면서도 사실
별로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동원 영화 제목을 강동원이라고 해버렸어 방금. 사실 강동원 테마 연구소. 사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게 정말 그렇고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투자 받을 때 네. 아무것도 안 보고 메인 캐스팅 강동원입니다. 투자 이런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그냥 강동원이 퇴마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근데 약간 웃기는. 약간 웃긴 것도 있고 뭐 약간 극적인 것도 있긴 한데 그냥 결말이 뻔히 보이는 그런 영화고. 오늘 낮에 코엑스에서 보셨거든요. 주말 낮 코엑스 보셨는데 네. 애들 초등학생들이 많았대요. 초등학생들이 좀 있었고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사람이라뇨. 네. 초등학생도 사람인데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게 좀 그냥 웃기네. 사람 인원 관객이 별로 없었다. 전체 관객 수가 많지 않았고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에 이제 없었다는 초등학생이 몇 명 있었다. 네. 그 정도로 볼만하다. 초등학생들이 볼만하다. 네네네. 충분히 볼만하고 뭐 욕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그 이동희 배우 나오죠. 이동희 배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코믹한 연기를 다 끌고 갑니다. 웃긴 건 그분이 다 하시고 이동희 나오는구나. 네, 나머지는 별로 그 웃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동희는 실제로도 좀 웃기더라고요. 실제로도 인터뷰. 웃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웃긴 건 거의 다 하시고 그리고 진짜 좀 웃겼던 거는 거기서 부잣집에 이제 구슬해주러 가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엄청난 부잣집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그런 저택이 그것도 나와요. 올라가요. 거기 네. 딱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강동원이 구슬해 주는 거예요? 네, 네. 테마를 해주러 간 집. 약간 사기치러 가는 집.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집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기생충의 그 지하실에 사는 아저씨랑 진짜? 그리고 그 가정부 아줌마.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빵 터졌어요. 빵 터졌습니다. 이게 기생충 조감독이니까 그렇지, 그 가능하지. 인연으로 인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생각보다 재밌을지도 하고 좀 기대감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거의 도입 부분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로 소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동원이 뭐 말로는 퇴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건 사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진짜 에피소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에피소드서부터 영화가 좀 약간 짜쳐졌어. 그래서 퇴마해야 되겠어. 퇴마하자. 퇴마. 나도 그 얘기하려 지금 거의 굿하는 수준인데 이건. 애기를 퇴마하자. 이솜이 이 천박사가 올리는 너 갑자기 왜 말이 많아져? 우리 따라하나 봐. 우리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 따라하나 봐. 근데 말을 할 수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천박사 그 테마 연구소가 약간 유튜브로 테마하는 영상 올려가지고 네.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한단 말이에요. 모집해갖고 이제 의뢰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 약간 가짜 효과 같은 거 막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약간 그 사기 쳐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뭐 아예 그 사이까지는 아닌 게 천박사 이 주인공 강동원도 할아버지가 무당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만해야 돼. 내가 데리고 갔다 올게. 지금 그 자, 방언 터지셨어.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 해요. 방언 터지셨어. 판 깔아주면 안 해요. 맞아. 지금 스칼렛님이 지금 헤르미온느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많아져가지고 헤르미온느가 지금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네. 갔다 오십시오. 네, 얘기하고 계십시오. 잘가. 원래는 네.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강력한 무당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대? 무슨 당수무당? 당수무당. 네. 그러니까 당주무당. 당주무당. 당주무당이라고 네, 거기서 네. 이제 표현이 하는 게 네. 이제 그 성황당을 지키는. 네, 성황당을 지키는 무당이 무당들 중에서 약간 으뜸무당.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고 테마를 하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와 자기 동생이 죽었어.
그게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죽은 거였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천박사 테마연구소라는 그거를 해놓고 세상 전국 8도에 있는 온갖 그런 이상한 사건들을 다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혹시라도 우리 할아버지랑 내 동생 죽음과 관련돼 있는 사건인가라는 걸 확인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적당히 그런 뭔가 기술을 이용해서 퇴마시켜준 척하고 넘기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로 할아버지랑 남동생의 죽음과 연관된 것 같아 보이는 사건이 하나 들어오죠. 근데 여기 약간 디테일이 좀 있어요. 네. 그 방울이 하나 있잖아요. 손목에 차는 방울이 있는데 네. 그 사람한테 귀신이 씌웠을 때 이 방울이 소리를 내요. 네. 근데 엄청 뭐 몇 년 동안 테마를 하고 다녔는데 방울이 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네. 다 가짜 사건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심리적으로 해소만 해줘. 네.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해소만 해주고 그거를 이제 퇴마했다라고 뻥치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되게 기생충에 나오는 그 여동생 있잖아요. 네. 여동생이 그 부잣집에서 미술 심리치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얻어 걸린 내용들로 그냥 사람들 꾸며내가지고 상대방은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대.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뻔한 얘기. 맞아.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데. 이동희는 그래서 그 연구소의 조수죠. 그리고 디테일 중에 하나가 살짝 지나가는데. 의사 면허가 있어요. 맞아. 의사 면허가 있어. 정신과인 것 같아요. 네, 정신과 의사여가지고. 의사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래서 정신과학적으로 사실 접근을 더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의사 생활은 안 해. 네. 네, 그냥 무당처럼 다녀요. 그렇게. 그게 다 이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있고.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야겠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또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이솜을 만나게 되는데 의뢰를 하러 왔는데 네. 이제 따라갑니다. 네. 집으로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처음으로 방울이 그때 울리면서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솜의 여동생 몸에 그 귀신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동생이 뭔가 좀 이상하고 근데 처음에는 사실 얘도 이솜이 그냥 다른 사건들이랑 다 똑같을 줄 알고 뭐 얘 보니까 뭐 부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적당히 해주려고 했는데 그 여동생한테 이제 뭐 또 굿을 원래 해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하다가 갑자기 여동생 몸에 딱 손이 닿자마자 갑자기 이제 방울을 울려가지고 알게 된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갈수록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 어떤 자기 할아버지와 남동생의 원수인 뭐라고 하지 무슨 도사 같은 거죠. 모르더라. 그러니까 도사인데 돌을 많이 쌓아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어떤 신선이 되려고 하는 도사였는데. 그래요? 도사예요? 네, 도사였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도력을 어떤 식으로 쌓았냐면은 그런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기를 뺏어가지고 그걸로 맞아. 연기를 쌓아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너무 안 좋은 방법으로 연기를 쌓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어떤 요괴같이 된 거예요. 괴물. 맞아요. 그 DC의 플래시인가요? 거기서 시간을 계속 되돌리면서 괴물처럼 변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약간 쌉고인물. 그 왜 이무기가 그런 요괴인 거잖아요. 이무기도 원래 용이 될 수 있었던 뱀인데 용이 안 되면서 승천을 못 해가지고 한이 남아가지고 이무기가 돼서 이무기가 이제 사람을 괴롭힌다. 약간 이런 이무기가 그런 요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원래 전 이런 거 재밌어합니다. 이런 오컬트 이런 거 재밌어하고 한국 민속 신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문과예요? 네. 역시 문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허준호죠. 그렇죠. 악당이 범천 맞아. 범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산 사람이고 몇백 년을 산지도 사실 모르겠고 도력이 엄청 센데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방법이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손가락을 그 통나무 안에 넣어요. 그리고 그 통나무에다가 이제 주술을 걸어가지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빙의시킬 수 있어. 빙의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그 사람 주변 사람들 해친다든지 엄청난 또 괴력을 또 쓸 수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강동원의 할아버지 때문에 주술이 걸려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잡혀있는 상태인데 결계가 쳐져 있죠. 네, 결계가 쳐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결계에서 이제 봉인 해제되려면은 이솜의 눈이 눈알이 네. 필요했어. 네. 그래서 이솜의 눈알이 필요하니까 이솜 주변인들을 하나하나 죽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동네 사람들 다 죽였어. 그러니까 강동원이 그 동네에 갔는데 동네의 모든 집들이 다 초상집이야.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게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이솜을 어떻게 보면은 궁지에 몬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솜은 그만큼 좋은 눈을 가졌으니까 그 눈으로 모든 귀신을 다 봐요. 귀신 영혼 뭐 거기서 나오는 걸로는 뭐 신도 보는 걸로 나오죠. 신도 보죠. 신 뭐 요정 이런 거 다 본다 이거야. 네. 그 에너지도 봐요. 그래서 이솜이 이 눈 때문에 계속 궁지에 몰리고 결국 그 자기 강동원의 할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강동원의 할아버지 이 범천이 깨어낸 것도 남동생을 빙의해가지고 남동생을 자기 본거지로 불러들인 다음에 할아버지가 얘를 구하려고 오니까 그때 이제 할아버지랑 남동생을 한 번 해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솜의 여동생을 빙의해가지고 자기 본거지로 데려온 다음에 네. 이 인물들이 오게끔 하려고 똑같은 방법을 네. 씁니다. 약간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강동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할아버지를 돕던 그 무당 같은 분이 계셨고 네. 그분이 이제 주변에 북치던 분. 네, 북치던 분 주변에 아주 용한 무당을 찾아가요. 그게 바로 박정민. 박정민. 그때 빵 터졌잖아. 네, 그때 진짜 너무 너무 캐스팅 미쳤다. 네, 영화 진짜 캐스팅 덕분에 사실은 정말 별로인 영화가 캐스팅으로 중박을 쳤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숨이 달랑달랑 붙어 있어 계속. 아까는 이제 기생충 그 부부 때문에 재밌고 네. 이제 중반부 부분에 제일 재밌는 부분은 박정민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박정민이 진짜 웃긴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습니다. 엄청 용한 무당이라서 진짜 막 대통령도 뽑을 정도로 대통령을 맞춰. 네, 맞추고 이러니까 막 무슨 정말 막 으리으리한 빌딩을 지은 거예요. 빌딩을 짓고 그게 다 그냥 점집이야. 네, 점집이고. 그리고 그 사람 방이 엄청 커. 맞아요. 한 100평 돼. 근데 이 박정민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 그러니까 신이 선녀야, 선녀. 선녀가 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녀가 누구냐? 선녀 누구죠? 지수. 지수? 그 블랙핑크. 아, 그래요? 네. 불핑.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이 미쳤네. 캐스팅이 미쳤죠. 네. 해외에도 사실은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랙핑크 지수가 그러네. 나온다 이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강동원이 어쨌든 YG 출신이어가지고 YG 소속 연예인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인연으로 지수가 캐스팅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예쁜 배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선녀로.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지수였어. 그래서 선녀, 그러니까 신으로 나와요. 신. 네. 그래서 선녀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범천을 봉인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고 네.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두 명은 각자 약점들이 있어. 강동원은 칼을 쓸 수 있지만 귀신이나 이런 거 못 보고 영역도 없고 맞아요. 근데 또 이솜 같은 경우는 눈은 정말 잘 보여. 근데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랑 절름발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훔쳐먹는 것처럼 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범천을 무찌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좀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약간 좀 후반부에 닥터 스트레인지인 줄 알았어. 네, 좀 허접해요. 네. 네, 약간 B급의 감성도 있고. 그 설경 나올 때가 진짜 대박이었어. 그쵸. 그 설경 갑자기 지구 위로 설경 쏟아 올라가고 막. 아니 분명히 할아버지가 쓰실 때는 되게 간소하게 간소했었는데 그 이제 몇십 년이 흐르고 이제 강동원이 쓸 때는 갑자기 땅 전체가 그 옛날에 이터널스에 보면 그
그 막 기차 만들고 이런 애 있었잖아요. 그런 비주얼을 막 만들어냅니다. 마블 같은 걸 노린 것 같은데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별로 없다가 거기서 막 혼자서 그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튀어. 판타지 그 네. 뭐라 그럴까요? 뭐 아무튼 엄청 화려한 CG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맞아, 좀 중국 영화인 줄 알았어. 그것도 한 1분 이상 할애하잖아요. 되게 길게 나왔어요. 그 전 우주로 나가잖아. 맞아. 그 기운이 우주로 뻗어가지고 진짜 마블 어벤져스 같았다니까요. 좀 네. 이렇게까지.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런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거는 그런 류의 CG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막 일관성 있게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막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냥 되게 그냥 그런 세상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멀쩡하다가 그 설경 부분만 갑자기 이제 닥터 스트레인저가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부자연스럽다. 맞아요. 거기에만 돈 쓴 이 그 제작비의 한계가 너무 느껴졌다 오히려.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제 CG가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CG도 아니었어가지고 좀 그냥 2D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제한된 뭐 예산 안에서 그래도 뭐 되게 CG를 만들어냈고 좀 근데 막 그게 막 그 영화를 보는데 불편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야 이렇게까지? 그냥 감사한 느낌으로 오히려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CG를 또 선물인가요? 넣어주셔서 괜찮았고 그 쇠사슬 날아다니는 것도 좀 신박했고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240만 명이래요. 관객 수가. 근데 지금 170만 명 들었거든요. 성공했네. 아니죠. 근데 이게 240만 명을 진짜 올라간 지 좀 됐죠. 네. 왜냐면 9월 27일에 개봉했잖아요. 벌써 2주 지났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몰라요. 되게 오랫동안 걸고 있으면은 남은 80만 명을 돌파할 수 80만 명 7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70만 명이 이렇게 거의 끝물 상태에서는 은근히 잘 안 채워지는 숫자거든요. 그럴 수 있죠. 바로 어저께인가 가셨을 때도 되게 적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네.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벌써 그리고 이 영화가 2위잖아요. 요즘엔 관객 수 자체가 아예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벌써 2위면 약간 좀 위험하다. 200만 넘기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간신히 200만 넘기거나 뭐 어쨌든 240만 명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이것도 되게 아마 되게 적게 잡은 걸 거거든요. 왜냐면 뭐 부가판권이라든지 이런 거 벌만한 것들을 미리 이제 빼놓고 한 걸 테니까. 그래서 뭐 좀 더 열심히 힘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무대 인사를 되게 열심히 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원래 무대 인사나 그런 TV 출연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영화가 좀 힘이 좀 딸린다, 자신이 없다 이게 약간 티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테마사죠. 쉽게 말하면은 테마사고. 진짜 뭐 옛날에 우레메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뭐 그런 그 어린이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어린이 영화의 어떤 포맷을 조금 더 성인화 해가지고 넣은 느낌? 이제 우레메는 약간 좀 이제 그거는 특촬물의 느낌이고, 저는 강시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강시 옛날 영화, 중국 영화. 강시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강시 막 부정 나오고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이제 어린 분들은 재밌게 봤을 수 있겠다. 그리고 스토리가 좀 되게 단조로워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맞아요. 네. 막 이렇게 어렵게 꼬지도 않고 그래서 이해하기는 되게 쉽고 근데 좀 잔인하지 않았나요? 애들이 보기에는? 애들이 보기에는 사실 좀 잔인하게 손가락 자르고 뭐 눈을 뽑겠다느니 막 실제로 손가락 자르는 장면도 나오고 그니까요. 뭐 막 왜냐면 그 범천이 너무 나쁜 요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잘못 좀 설정한 게 아예 타겟을 진짜 어린이 특선 영화 느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어른들이 보기에도 조금 약간 오싹할 정도로 오싹한 재미가 있는 그렇지만 이렇게 강동원이 나오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막 대놓고 막 오싹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좀 조금 잔인한 부분도 은근히 있고 되게 그 노선이 애매해요.
최근에 나왔던 강동원의 그런 장르 영화들 중에서 강동원이 은근 장르 영화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검은 사제들이나 아니면은 그 잘 됐던 거 그 뭐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인낭? 인낭 아니고 인낭은 아예 네, 잊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스칼렛님이 헤르미온느를 재우고 지금 막 나오셨고요.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스칼렛. 네. 스칼렛님. 반도라든지 반도. 검은 사제들 대충 얘기는 저기서 다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전우치 초능력자 다 조금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 은근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영화? 그러니까 강동원은 솔직히 연기를 잘하지는 않잖아. 근데 나 왜 그런 영화 나오는지 알겠어. 비주얼이 약간 판타지 영화에 나오면은 괜찮다, 그냥 그럴 수 있는 비주얼이다 이러는데 약간 엘프 같은 그 느낌인가? 얼굴로 막 못생긴 역할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너드남. 막 절절하고 막 이런 네. 게. 너드남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애쓰는 느낌이지. 네, 뭐 절대 그런 얼굴 아닌데 왜 저렇게 사용하지? 저런 척이지. 강동원이 왜 못생긴 척하지? 1987인가요? 1987 네. 거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 잠깐 나오죠. 거기서도 나오죠? 그리고 못생긴 역할로는 안 났어.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치. 망가지는 역할 이런 건 없다. 차라리 무빙의 한호주처럼 갑자기 아빠가 되면 몰라. 그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 비주얼로. 그러니까 조인성, 강동원 이 둘은 뭔가 그 얼굴들이 범상치 않다 보니까 네. 82년생이라 그랬나요? 정확한 나이는 저보다 모릅니다. 2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81이에요, 강동원. 81.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나이 많네. 네. 그냥 일반 물에서는 좀 안 어울리긴 해요. 영화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되게 후줄근하게 옷 입고 나왔잖아요. 양복 같은 것도. 근데 그 양복 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되게 모델 핏으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보이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네. 아직도 강동원 얘기하고 있었군요. 네네네. 강동원을 시작해서 뭐 강동원을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아니 길거리에서 왜 가끔 모델들 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모델들 보면은 그 사람들 얼굴을 가려도 결국에 맞아. 그 전신이 네. 너무 나 모델이요라고 써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직업 모델이겠거니 하고 지나가거든요. 아니면 최소 뭐 아니면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겠다.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 너무 얼굴이 작고 너무 다리가 길고 이러니까. 그리고 연기력이 막 엄청 특출나게 막 그런 연기파 배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영화 캐릭터보다는 이런 좀 비현실적인 내용들, 네. 장르 영화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인성이나 현빈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그 연기 쪽으로 좀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얼굴이 약간 잊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연기 속에서. 연기 속에서. 네. 근데 강동원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 계속 그냥 얼굴, 저도 남자긴 한데 막 강동원이 너무 잘생겼다 잉 이러진 않았지만 진짜 쟤는 얼굴이 진짜 저렇게 조각 같냐. 어떻게 그렇게 뾰족해? 작고 뾰족해?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몰입하는 감정 연기가 없으니까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리고 또 아예 그냥 강동원의 멋짐을 엄청 열심히 살렸어요. 그러니까 막 잘 활용했네. 네. 맞아요. 옛날에 군도처럼. 네, 군도급으로 혹은 군도보다 더 얼굴을 그냥 진짜 이따만큼 보여줘요. 얼굴 화면 계속 보여줘요. 그냥 화면에 꽉 채우게 보여줘요. 이거는 의도했다라는 게 너무 티가 나게.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막 과거 회상에서 되게 절절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흑백 처리해가지고 더 잘생겨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강동원이 멘트 칼 들고 하겠네.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 되게 편안하고 멋있게 싸워요. 그러니까 막 침 흘리고 막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고 되게 스타일리시해. 편안하게 체조하듯이 이렇게 톡톡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얼굴 그대로 나오고. 얼굴 흐트러지지 않고 옷 흐트러지지 않고. 옷도 막 약간 그 뭐 탐정물에서 나오는 탐정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트렌치코트 같은 멜빵 거. 바지 같은 거에다가 그 이렇게 여기 셔츠 입고 이렇게 코트 입고. 저 이거 부연이 나오면 소장하게 할래요. 근데 강동원이 이거 나오니까 예능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네,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돼서.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약간 나오고.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십몇 년만 유퀴즈도 나오고 뭐 그게 십몇 년만 20년만 되게 오랜만에 나온 예능 거의 안 나오는 예능이라고. 걸로 유명해서. 네. 진짜 도저히 안 오랜만에 되겠다 나온 싶었나 예능이라고 보죠. 했고 그다음에 거기 유튜브 예능 맞아. 그, 영어로 막 하는 애들 누구죠? 그 피식대학 피식쇼. 거기 나오고 피식쇼. 그것도 재밌던데. 음. 그래서 그렇게 예능으로 나오니까 그건 또 볼만하더라. 같은 동네 출신이라시는 거기서 부산 거제? 하단 얘기하던데. 하단이요? 하단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제 잘 초등학교 몰라요. 거기 다녔는데 아, 거기 나왔대요? 거기 살았었다고. 한번 마주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맞췄을 때 잊을 만한 비주얼은 아닌데. 그러니까 81년생인데 마주칠 수 있어요? 동네 오빠 그때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못 마주쳤을 것 같아. 미취학이거나. 예, 내가 미취학이라서 아마 못 마주쳤겠지. 서로 뭐 어떤 그 이성적인 그 개념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보면서 정말 그냥 영화가 그 장점이 워낙 없는 영화다 보니까 그래? 캐스팅과 그리고 강동원 얼굴로 장점이 워낙 없는 영화. 밀어붙인 영화다. 근데 나름 웃긴 거 되게 많아가지고. 웃긴 건 많았는데 약간 영화가 진짜 너무 뻔하긴 해요. 타겟이 잡기가 근데 어렵다. 웃겨서 막 웃는데 저만 웃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도 안 웃더라. 그래. 슬프네. 그러니까 약간 타겟이 애매한 거야. 그러네. 어. 어른도 아까 얘기한 예.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이 애기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다가 애도 안 웃기고 어른도 안 웃기고. 그렇다고 20대 여자애들이 그거 이제 강동원 보러 예를 들어서 왔다고 해도 그 코드, 그러니까 이동희의 농담 코드가 안 만든 거야. 약간 아재 코드인가요? 아재 코드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래서 좀 애매했다. 아예 그냥 정말 막 퇴마 장르물 이러면은 진짜 검은 사제들급으로 가야 되는데 검은 사제들은 그래도 막 좀 오싹하고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진지함은 없고 근데 또 완전 코미디물로 가기에도 그렇게까지 코미디가 재밌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CG는 허접하고 조금 허접하고 실제로 퇴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퇴마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퇴마하는 척하는 사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구나.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퇴마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자기의 멋진 모습을 한번 빡 보여주는 포인트가 나왔으면 안 나왔어요? 멋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좀 극적이지 않았어. 생각보다. 그래서 뭐야 끝났어? 약간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근데 캐릭터가 굉장히 세서 시리즈물이 될 것 같다 이런 건 없나요? 왜냐면 부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마지막 쿠키에 그 이제 다음 편이 이어진다는 그게 남겨져요. 그거에 남겨져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무슨 천박사의 무슨 어쩌고저쩌고.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게 마치 얼마 전에 우리 봤던 그 류준열 나왔던 거. 최동원 감독 거. 외계인. 외계인이 2부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나오긴 나오는데 극장 개봉은 안 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랑 이 천박사랑 거의 주인공을 서로 그러니까 주인공을 일단은 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외계인은 류준열은 강동원이었어야 됐어. 외계인이 엄청 별로는 아니었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애매했던 게 류준열, 김우빈이 주인공급의 어떤 무게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류준열의 연기를 아마 또 강동원이 그렇게 또 했었을까? 근데 막 류준열이 거기서 그렇게 엄청 대단한 연기를 하진 하긴 않았어. 그런 약간 라이트하게 웃긴 거 강동원 좀 잘하는데 저는 강동원이 또 자기가 막 연기 해낼 만한 역할을 아직 못 맡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못한다 뭐 이거보다는 자기 거를 못 찾은 거지 아직. 아직은 근데 이제 강동원도 되게 어찌 보면 배우로서 갈 길을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긴 한 것 같아요. 톰 크루즈처럼. 네. 걔도 잘생겨가지고 톰 크루즈도. 톰 크루즈는 연기력이 일단 뒷받침이 돼. 어느 정도는 돼. 어느 정도는 되지. 되는데 본인이 그냥 자기를 그런 액션물의 뭔가 대가처럼 스스로를 만들었죠. 길을 터가고 있는 중인 거고. 근데 액션물이 아닌 것도 많이 찍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강동원은 약간 장르물을 어쨌든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그러네. 판타지물을 트고 있는 건가? 장르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만 되게 소비되고 있고 그냥 저는 그 또 다른 전우치 같아요. 이 영화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죠. 캐스팅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인성이라든지 현빈 같은 조인성만 얘기할게요. 조인성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잘생기기만 한 좀 젊은 배우였다가
점점 열심히 특히 이정재도 그렇고 열심히 했죠. 둘 다 되게 열심히 약간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남자 배우들은 좀 그런 역을 한번 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겠다.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만약에 비열한 거리 그러니까 비열한 거리 이런 데 나왔어. 강동원이. 네. 근데 되게 멋있기만 할 것 같긴 해. 연기보다는 잘해야 얼굴이 너무 네. 잘생겨가지고. 한 그것도 번은 문제야. 그런 영화를 나와서 한 번 그 깨줘야 이미지 돼. 변신을 해야 그러게 되는데 그런 조인성이 역할을 거의 안 했네. 네. 주먹을 입에 넣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뀐 거죠. 근데 그때도 거의 신인이었잖아요. 그래도 네. 이 사람은 연기를 하려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졌으니까. 저는 보긴 봐야겠네. 여자 주인공은 없어요? 이솜. 이솜이 여자 주인공인데 아, 막 이솜. 그렇게 그 연애 그게 없어요. 연애 코드는 없고. 보면은 강동원이 러브라인도 잘 안 가죠.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러브라인이 진하게 나온 게 거의 원탑이. 인랑? 그녀는 그 너무 멋있었다. 그건 늑대의 유혹입니다. 늑대의 유혹. 그 너무 멋있었다 아닙니다. 아 맞네. 늑대의 유혹이요. 귀연이. 기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시작해서 약간 그런 소년 만화 남자 주인공 같은 비주얼로 시작해서 또 그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글거려 하는 것 같아.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런 역할도 해보고 정우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우성이 옛날에 보면은 그 지우개 나오는 거.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든지 약간 그런 진한 또 로맨스물도 많이 했잖아요. 찐한 로맨스물 하지 막 그리고 막 남자한 영화 좀 나왔지. 연기할 만한 네. 거 많이 똥개. 네. 그런 거 하면서 약간 진짜 연기자 쪽으로 갔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나이에 비해서 사실 좀. 근데 참 원빈 언제 나오나 싶네. 원빈 보고 싶다. 원빈은 이제 근데 그런 뭐 애 키우느라 정신 없죠. 애 다 키우고 약간 나이 들어서 더 중후한 역할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이나영도 그렇고. 이나영 근데 중간중간 많이 배우 했어요. 아, 그래? 이나영은 꾸준히 했어요. 한 근데 2, 3년에 되게 한 비중 번씩. 있는 역할을 안 한 적도 많아요. 2, 3년에 한 번씩 정도로 그래도 나오긴 했어요. 이나영. 그리고 CF를 워낙 찍기 때문에 굳이 막 연기를 그리고 뭐 원빈이 연기를 엄청 잘하는 막 그 연기파는 아니니까. 그건 그래. 사실 아저씨라든지 이런 영화에서도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된 연기를 해서 사실 절제됐다는 맞아. 게 이제 연기를 안 했다는 거에 가깝지. 근데 킬러 드레스다 이런 건 또 잘했는데. 근데 그거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옛날이야. 그거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 영화니까. 아, 진짜 아깝다. 그 이쁜 얼굴을 두고. 근데 나중에 몰라요. 진짜 그렇게 나이 들어서 중후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원빈의 그 느낌을 다 잊었을 때 또 연기로 나올 수도 아예 있죠. 그냥 새로운 세탁해서 스타일로. 나올 네. 수도 있지. 네. 아니면은 딱히 연기에 엄청 그게 없을 수도 있고. 전 사실 류승범이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류승범. 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연기 안 할 생각인가? 라고 했는데 무빙 나온 거 나왔잖아. 보고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역할이 나오고 하면은 할 땐 하는 사람이구나. 무빙 제가 메이킹에서도 느꼈는데 네. 그 무빙의 메이킹에 류승범은 안 나와요. 그 다른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데 류승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약간 연예인처럼 얘기하는 거야. 뵙게 돼서 막 좋았다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같이 해서 즐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의 연예인 느낌이었어요. 류승범은 그렇게 됐죠.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막 카리스마 조승우급이죠. 있고 조승우나 막 이런 사람처럼 되게 연기 되게 잘하고 그리고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했고 연기 너무 잘하죠. 자식 집착남. 자식 집착. 자식이 있나? 자식이 저희 뭔가. 무빙 녹음은 What is 자식?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지난 무빙 녹음의 주 얘기는 Where's 자식이었거든요. your 자식? 자식이 뭔가. 네. 예, 그래서 이 영화 한 주평가 별점. 네, 그러시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전 일단 3.5점. 많이 좋네. 재밌었네. 인데 3점이 강동원 얼굴이다. 우와. 야. 오빠가 보물이다. 오빠가 보물이다. 네. 그럼 강동원이 아니었다면 영화는 그냥 아예 안 될 영화였다. 네. 아. 그럼 얘기가 다르지. 다 강동원이 없었으면은 약간 좀 더 오글거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 영화관에서 나오기 힘들죠. 네. 아. 네. 막. 네. 끝입니까? 네. 저는 3.2점이고
한 줄 평은. 그리고 나 왜 3.5점 했지? 생각해보니까 말하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3.5점 강동원에 했지? 홀려가지고 3점이다. 3.2점이고. 자, 한 줄 평은 바위 뒤에 숨어있던 강씨 3명이 화면에 안 나와서 아쉬웠다. 바위 뒤에 강씨가 숨어 있었어요. 네. 분명히 강씨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그 강씨 영화인데 이거 왜 안 나오지 강씨가? 좀 아쉬웠다. 근데 거기 뒤에 네. 그 범천 그 악역 있잖아요. 네. 허준호 뒤에 있던 그 조무래기들 있잖아요. 네. 걔네 무서웠어. 다 강씨 같은 사람들이었어. 뭔가 화장도 그렇고. 아 그리고 범천 있잖아요. 허준호 네. 대사가 너무 단조롭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휘가 너무 구렸어. 아니, 그리고 그냥 그 역할이 정말 진짜 아까 말했던 어린이 그 만화에서 나오는 절대 악이야, 절대 악. 그냥 악역 같은 그런 비주얼이었어. 입체적이지 않고 네. 얼굴 괴물같이 막 흉측하게 생기고 옷도 이상한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소림사에서 입을 것 같은 흑마법을 부리는 네. 그 중국 그 도술 부리는 도술 집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무협 영화에서 보면 사교 뭐 사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외계인이랑 세계관 겹쳐가지고 그냥 만나면 재밌겠다. 그럴듯하네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방법. 살려면은 외계인이랑 섞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3.2점 꽤 높네요. 전 3점으로 정정했습니다. 제가 속안 홀렸네요. 아, 네. 저희 다음 영화는 다음 영화 아닙니다. 다음 우리 약간 번외편으로 나는 정말 솔로 하고 싶어 하시네. 나는 솔로 얘기하고 싶다고 콘텐츠 한번 만드시는 와 거 저희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더덕한테 영업당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헤어나오질 지금 못하고 한 있어요. 3일 동안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내가 보라고 할 때는 안 밤을 보고. 새고 있어요. 밤을 지금 거의 밤새면서 지금 거의 다 봤거든요. 지금 며칠째 16기만 며칠째 새벽 3시, 2시, 3시, 5시 막 이러고 자고 있어요. 2시, 3시, 5시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시청을 한 11시쯤 시작해요. 늦게 11시, 12시 넘어서 시작해요. 이게 일 원래도 보고. 11시쯤 시작하거든요, 방송이. 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느라고 수요일에 새벽 1시에 자고 막 이래요. 원래 네. 그 본방 보려고. 네, 본방 보려고. ENA가 잘하네. 10시 반, 11시 이때였던 거. 저는 사실 넷플릭스로 봐서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1시간 뒤에 뜨지. 1시간 뒤에 뜨다 보니까 저는 한 12시 반쯤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거의 2시 다 돼서 자고 이제 이런 눈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와야 다음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치? 그리고 스포가 당하기 싫어서 스포. 사람들이 막 어제 그 편 봤어요? 어제 진짜 영철 대박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듣고 싶잖아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헷갈려. 거예요. 근데 나중엔 전혀 안 헷갈려요. 나는 솔로 16기 리뷰로 이어지는 본 방송의 2부는 내일 추가 업로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